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스람교회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강독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강독 방법에 대해서 좀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교과서마다 이제 각각 이게 편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마호메트 등장부터 해서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이스람교회 사회, 문화, 경제를 강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람교의 그 지금 중동의 현대사 관련된 내용,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람교를 이제 좀 용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 있는데, 자, 이스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용어가 의미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양한 민족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 셈족이 있고 셈햄족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인들 같은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르크 계열도 있고요. 물론 뭐 터키 같은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계통의 이제 민족들이 믿고 있어요. 그 중에 세민족 계통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슬람을 세웠던 아랍 계통의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아랍하고 이슬람하고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랍하고 이슬람은 전혀 엄밀히 다른 거죠. 이 아랍이라는 것은 민족 개념이고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아랍인들 거의 90%가 그 이슬람 믿고 있긴 하지만 아랍인들 중에 10% 정도는 이슬람을 안 믿고 콥트교 같은 기독교 계열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랍이 꼭 이슬람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랍이라는 개념도 이거 나중에 설명했지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유동적으로 변하고 오늘날 이 아랍이라는 개념은 그 아바스 왕조 때 형성된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요. 예.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다음 이란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란인들은 세미족 계통하고 좀 다르죠.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야, 얘들은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아랍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이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고유한 이란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예 그냥 그 민족 자체, 인종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인들이 요 나름대로 그런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거든요. 이란인들 상당수가 이제 시아파를 믿는 이유가 이런 그 세민족 계통의 순위파를 좀 믿잖아요. 이런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좀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란이라고 그 아랍인들은 다른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투르크 민족들은 초창기 때부터 이슬람이 일어났던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고지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세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몽골 지역이나 북만주 일대에 살았던 민족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위구르 같은 민족 집단도 이렇게 있고, 근데 얘네들이 9세기 때 그 대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투르키스탄 지역에 이제 그 정착하죠. 투르크의 땅,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그 여러 국가들 중에 뒤에 스탄자 붙은 나라들 있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고, 그리고 오늘 터키도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죠. 원래 얘들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 않다가 서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은 주로 이제 맘루크 노예 군인 출신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그 뭐냐 여러 왕조들이 만들어지죠. 셀주크 투르크, 뭐 오스만 투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투르크 계통의 왕조들이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믿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등등등등 나라에서 믿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복 과정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어, 주로 이제 평화적인 방법, 인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상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셈이나 헨족 계통, 아랍이나 그런 이란인, 투르크인들이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죠. 인도네시아 뭐 2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를 믿죠.
그 동남아시아도 많이 믿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인도, 주로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신들교의 어떤 카스트제도의 반발 등등을 해갖고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련된 어, 민족들에 대해 소개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중동 지역을 북한에서 볼 때,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어떤 민족들이 패권을 장악했나, 그 순서를 보면, 먼저 이 아랍인들이 이제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라든지 아바스 왕조, 다 이 아랍인 계통의 왕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란인이죠. 이란인들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르크 계열의 민족들이 장악하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이렇게 이제 장악한다는 거. 중간에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 있지만 애들도 나중에 들어가면 이슬람화되죠.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용기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왕조가 어떻게 이제 뭐냐면 어떤 어디에 수도를 정했는가 이 수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 이슬람 지역 번천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이 수도가 어디였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자, 먼저 이슬람을 만들 사람은 마호메트죠. 이 마호메트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옮겨가요. 처음에 메카에서였다가 메디나로 옮겨가는데 이걸 헤지라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이제 AD 뭐 622년 이렇게 이제 해서 따로 이슬람력에 이제 기원이 됐던 것이 헤지다잖아요. 네, 유명한 사건이죠. 성수론 이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것도 정통 칼리프 시대 때 계속 메디나에 있었죠. 어, 그래서 이 메디나는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스 칼리프 시대로 넘어간 것이 그 우마이야 왕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옴메야드 왕조도 배웠거든요. 옴메야드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뭐 아랍어에 이제 입각해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해요. 자, 헤라트 있고 여기에서 다마스커스가 이제 뭐냐면 그 주요 이제 중심지죠. 수도죠. 이게 시리아 계통이에요. 시리아. 오늘 시리아 수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아바스 왕조는 이제 진정한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랍인들 우대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 이슬람교도였지만 이란인 같은 경우에 차별했잖아. 근데 이제 아바스 왕조 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교도는 차별 없이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그 진정한 이슬람 왕조를 거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랍이라는 개념도 아랍이라는 단위도 요때 성립이 돼요. 그건 좀 뒤에 있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이 바그다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세기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세계 도시 하면 바그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안이 있고 콘스탄티노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그다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아바스 왕조는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 명의 칼리프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세 왕조를 보면 기존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에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이 와갖고 세운 후 우마이야 왕조가 있어요. 예, 그 수도가 이 코르도바고 그 후에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그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왕조들이 이제 이슬람 계통의 왕조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마 왕조가 있어. 예,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에서 이제 있는데 이 파티마 왕조가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다른 왕조는 이 수니파 계열의 왕조인데 이 파티마는 그 시아파야. 그러면 지금 이집트가 이제 시아파가 주도 믿냐? 그건 아니죠. 다수는 그 민중들은 수니파인데 요 파티마 왕조의 지배층만 시아파요. 예, 이게 특이한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르크 계통의 왕조가 등장하죠. 여기 이제 셀주크 투르크고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는 이 아바스 왕조로부터 슐탄이라는 칭호를 받죠. 그리고 이제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정치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있다가 몽골족이 쳐들어오죠. 플라그가. 그래서 플라그가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와
그다음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켜.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제 이란국을 세우죠. 또는 훌라구 울루스라고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수도가 타브리즈고요. 자, 요때 이제 훌라구는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교를 탄압을 했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네스티우스 같은 기독교 계열을 받아들였지만 이게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 교도고 그 문화 지역이 이제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나중에 이슬람교에서 숭배하게 돼요. 이슬람 왕조도 이제 변신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 때 가면 이제 이란국도 분열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등장한 게 티모르 제국이죠. 이 티모르 제국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티모르 제국은 그 당시 이제 그 동서교통의 요지였던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고 있어요.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 티모르 제국은 요 국명에서 볼 수 있듯이 티모르 때 잠깐 반짝했다. 그냥 반짝 꺼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한 판 떴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자, 티모르 제국이 이제 몰락한 후에 이 중동의 패권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이란 쪽에 있는 샤파피 왕조고요. 이거는 시아파를 믿었죠. 보통 이란의 이제 애들은 그 시아파 애들이 거의 많아요. 물론 수니파도 있긴 하지만 시아파가 이제 뭐냐면 상당수 많고 자 반대파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있어요. 수니파 왕조죠. 그래서 이스탄불을 수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파피 왕조하고 오스만 투르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주요 이슬람 제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살펴봤고 각각의 주요 이제 수도들을 이제 좀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임용 시험에서는 요 각 왕조의 수도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찾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꼭 보죠.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잘 돼 있는 게 이 천재교육이에요. 천재교육을 이제 좀 보면서 이제 나머지를 살펴보는 건데 그 뒤에 이제 그 티모르 제국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른 교과서에서 좀 보충할게요. 비상이나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세기 후반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동서교통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서아시아 패권을 장악한 나갔음에 따라서 비잔티움 제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이 비잔티움 제국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거든요.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종교적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왕조는 전 시간에 얘기한처럼 그 당시 이제 뭘 국교화시켰다고 했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종교잖아.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종교적 갈등이 되게 심했고 각각의 정복지의 피정복민들에게 그 자기의 종교를 강요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중동에 있었던 이들 통치하에 있었던 민족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거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유스파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뭐 동방교회 쪽인 코튼교도 많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이제 키울 수밖에 없어. 그리스 종교하고 조하스교도 막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뭐 인두세만 내면 뭐 종교의 문제,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고 또 겪어보니까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 있었던 이 기독교 계통의 이제 아유스파나 이 코톤교 애들, 동방교회 애들이 이슬람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어차피 같은 신이니까 가시나 알라는 그 같은 신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잔티 그 이슬람이 확대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자체가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이제 갈등이거든요. 예. 거기다 또 얘네들이 이런 갈등이 또 이슬람교를 이제 확대시킬 수 있었던 또 배경이 또 이들의 또 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잠깐 이제 보면 지도에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게 이제 사사왕조가 있고 이 비잔틴 제국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갈등을 이제 겪다 보니까 자 일단은 이제 육상을 통해서 사막길을 통해서 이제 가기가 좀 힘들겠죠. 사사왕조에 거쳐서 비잔틴 제국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을 가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교통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바닷길을 어떻게 가냐. 자 이것도 이제 이쪽은 못 가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니까 비전투인 제국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걸프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새로운 항로가 열렸죠. 요 항로가 이제 뭐냐면 안 되고 어디 그 홍해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 그 비잔틴 제국에 이제 이렇게 영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를 거쳐 갖고 이렇게 해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동서교통이 되죠. 그래서 바닷길이 요쪽 항로, 호우무즈를 중심으로 해서 걸프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항로가 아니라 새로운 항로, 홍해 쪽으로 빠지는 항로가 이렇게 해서 바닷길이 열렸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어디가 이제 이익을 얻게 됐냐면 여기 그 홍해 연안에 있었던 메카나 메디나가 그 당시 이제 그 상업 도시로 부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있고 여기에 이제 메카 메디나가 상업 도시로 부각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 부근에 있었던 베두인족 같은 경우에 유목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이에요, 얘네들이. 예. 근데 일부가 이제 메카나 메디나 가서 상인으로 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카와 메디나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됐다는 거.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양극화가 생겨요, 보통.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항상 그것을 이제 부를 독식하는 그 집단들이 생기게 되고 양극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예전에 이제 부족신을 믿었어. 근데 애들이 이제 돈맛을 알고 여러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이런 것 접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신 가지고는 도저히 종교적 열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예. 그때 때마치 누가 등장하냐? 이 마호메트가 등장했죠. 그래서 마호메트는 알라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해서 내세우면서 계층 간의 어떤 통합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들이 요구했던 이 고등 종교의 어떤 것들을 선사해줬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적극 수용해갖고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기존의 부족신을 대체할 수 있는 고등 종교를 이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슬람 쪽 종교가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왕조의 갈등이 의도하지 않지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이슬람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두 제국 간의 이제 빈번한 충돌 탓에 인도와 중국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교류가 차단되고 앞에서 얘기한 좀 새로운 바닷길이 뚫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방면으로 홍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노선으로 주요 무역로가 바뀌었다. 그 결과 아랍이나 홍해 연안 도시들, 특히 메카나 메디아 같은 그런 그 교통 도시들이 상업 도시로 이제 뭐냐 번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어. 항상 경제가 번영이 되고 농업 생산이나 생산이 올라가면 항상 양극화가 일어나요.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사회나 똑같아. 고대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세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이 활발화되면서 빈부의 차가 이제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권이나 대상로의 확보를 위해서 이제 부족 간의 대립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 자,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필요하겠죠? 자, 이분은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하메드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 여기 이제, 메카의 이제 지리적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성지로서 순례자 많이 오고 종교도시기도 하죠. 예. 자, 지금은 이제 이 메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무 아니면 그 외국인이 못 들어가요. 그 도시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이 무하메드는 이제 어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열심히 일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집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일찍 죽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문을 만났어. 가문을 20살 때. 가문을 만나서 자기보다 한 20살 연상이라고 해요. 예, 지금 연하 커플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떼돈을 이제 그 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의 도움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상업 활동 좀 그만두고 종교에 미쳐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 과정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슬람교를 이제 뭐냐면 창시했다고 하죠. 자, 하여튼 당시 사회 타락과 혼란을 해했던 무하메드는 오랜 명상 끝에 하나님 알라가 보낸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알라라는 말이 여기 이제 기원이 여기 있는데 원래 이 알라라는 것은 갓이에요. 갓. 영어로 하면. 예. 즉 하나님, 신을 의미한 거야.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알라 신이 표현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유럽에서는 중동에든 알라라고 하니까 어 이렇게 이제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흔히 그냥 알라라고 하니까 이제 알라하고 여기는 하나님 하는데 왜 알라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제 생각에는 그냥 디퓨저적인 주관적 생각인 것 같고 이 알라는 그 자체가 그냥 신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유명사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일반 명사야. 왜 그러냐? 자, 이게 고유명사라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고유명사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명사에 의한 것은 그냥 알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일반 명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알라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때 무하메드는 메카에 망연했던 다신교를 부정하고요. 유일신 알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또 신 앞에서 모든 신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랑과 인종,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 종교 사상을 전파해줬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런 그 사업의 발달로 일어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도 뭐냐면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설립된 이슬람교를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슬람교라는 것은 아랍어로 그 알라의 순종함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신의 의지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세상에 평화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슬람 그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창시됐고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이제 뭐냐 공동체도 뭐냐 강조했죠.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슬람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움마라고 해요. 움마. 그래서 움마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신정 정치를 했다. 그리고 포교 정쟁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포교 정쟁을 했는데 원래는 메카에 있다가 메디나를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메카를 이제 수복을 하죠. 이 과정에서 해지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이제 통일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포교 전쟁과 함께 주변에 이제 여러 부족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걸 그 이슬람교를 통합 전파하죠. 그래서 630년에 메카를 다시 타락하고요. 그다음 632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랍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부족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무하마드 이슬람 포교 활동은 다신교를 믿고 메카로 순례온 사람들 상대로 돈을 벌던 메카 상인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무하마드는 결국에 622년에 추종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죠. 요게 이제 그 이슬람 역사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 유명한 헤지라와 관련된 내용이야. 헤지라. 예. 자, 그래서 이제 해지라가 있고 보통 일산 원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서역과 달리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622년이 일산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해지라를 이제 성순 이주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해지라는 아랍어로 이주 도망이라는 뜻으로 성순 이전, 성천이라고 한다. 자, 622년에 무하메드가 메카의 귀족들로부터 박해를 피해 이슬람교 신도들과 함께 포교의 중심지를 메카에서 북쪽의 상업도시인 메디나로 옮긴 일을 말한다. 자, 이것이 이슬람 원년을 삼고 그래서 이제 종교 정치적 이슬람 공동체 그 움마를 이제 건설했으며 무하메드가 이제 종교적 수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자이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 공동체 수장이었던 무하메드는 메디나로 이제 세력을 키워서 아까 했던 메카로 다시 무혈 입성을 하고 630년에
그 이슬람 세력의 전파, 세력 확장을 목표로 정복 정쟁을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는데 급속하게 장악해요. 632년에 2년 만에 장을 하죠. 아라비아 반도를. 자, 그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도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슬람의 제국이 확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하메드가 죽고 무하메드의 계승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리프라고 해요. 칼리프. 예, 칼리프. 자, 그러면 칼리프라고 하는데, 자, 이 칼리프는 이제 여기 보면 무하메드에 있는 계승자로서 이슬람 공동체, umma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수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칼리프가 보통 네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4대까지 합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했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이슬람 가르침에 이제 충실했다 해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요. 예.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예전에 한번 수도와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 정치적 중심지가 메카는 아니에요. 메카는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고 메디나죠. 예, 메디나. 이게 이제 08년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흐메드 사후 선거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하여 이슬람 제국을 통치했던 시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네 명의 칼리프 하면 어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아부 바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마르 1세, 그 다음 오트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알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네 명 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끝에 이제 알리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아부바크르 때는 이제 세력이 커져서 오늘날 다마스커스를 점령했고요. 시리아까지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이제 오마르 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대 오스만 때 이제 그 오트만, 오스만이라고 이제 하는데 또 이때 이제 또 알려진 것은 코란을 정비했죠. 코란. 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잘 나가는데 여기까지 코란을 정비하고 이제 아프리카 페르시아 영토까지 확대했는데 이때 이제 알리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예.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때 이제 여기 알리 때 이 칼리프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말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부바크르 때부터 이제 있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아파, 수니파라고 얘기하는데 알리 때부터 갑자기 갈려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칼리프의 자격을 뭐냐면 능력을 본다. 혈통이 아니라 그냥 자격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뭐냐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그 혈통을 강조하죠. 그래서 무함에도 혈통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나중에지만 이제 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 네 명을 다 인정하죠. 아부바크라든지 오마르라든지 그 오트만 또는 오스만 알리들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시아파는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다 사입이고 알리만 인정해. 이게 좀 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칼리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아파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간습이었던 순화를 따라 순화를 강조해. 그 지역에 이제 예전에 이제 아랍인들이 계속 묻고 있었던 이 간습들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가 다수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순위와 시아 중에 어디가 다수예요? 당연히 순위가 다수죠. 이게 90% 되고 시아는 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시아파들은 주로 이제 그 뭐냐면 주로 이란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이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시리아와 이제 이라크에도 이제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예멘, 레바논 등등 이런 데서 이제 있는데 이란이 종주국이죠. 이란이. 그 이란 민족은 뭔가 의도적으로 이제 중동에 있는 셈족, 햄족 같은 아랍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시아파를 많이 믿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왕조들은 다 순위파인데 시아파 왕조들이 좀 시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왕조가 이제 앞에서 말한 이집트에 세워진 파티마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의 왕조 이런 왕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왕조고 뭐 사파피 왕조도 이제
뒤에 2단계 왕조도 시아파 왕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설명했는데 뭐 시아와 순위가 뭐냐 하면 나누면 더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 시기 때 본격적으로 대전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람 세력은 급속하게 영토 확장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연이어 예루살렘과 이집트를 점령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람 세력은 10년 동안 짧은 시기에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근데 4대 정통 칼리파 알리의 끝으로 칼리프직을 스스로 독점하게 된 우마이드 왕조는 다마스커스의 도읍을 정하고 세력 확장에 전념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뭐냐면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해요. 우마이야 왕조. 예.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인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누가 세웠냐면 시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는 얘가 세웠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그다음 시리아의 거점 도시였던 다마스커스도 이제 뭐냐면 수도를 이동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리와 다투죠. 알리가 그때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알리가 이제 패하면서 이제 이 알리의 그 밑에 이제 두왕 그 뭐냐면 두 명의 이제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하산과 후세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후세인이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죽게 돼요. 그 왜냐면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 후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시아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시아파 말 자체가 알리를 따르는 사람, 알리의 후손을 따르는 사람 그 의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우마이야 왕조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결과 이제 활발한 영토 확장 결과 동쪽으로는 중국의 당과 접경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에서는 비잔틴 제국과 이제 접경을 이뤘다. 자, 이처럼 이런 이슬람 제국이 강대하게 이제 단시일 내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유가 뭐냐?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이거 공인형 기출문제 나왔어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적혀 있는데 잠깐 여기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책 같은 거를 좀 참고해서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확장 원인 관련된 내용이 공인력 기초에 문제 나왔고요. 보면 이제 국제 정세를 볼 때 이슬람 세력에 대응한 세력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사사왕조는 비잔틴 제국과의 오랜 전쟁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 비잔틴 제국하고 이제 사사왕조까지 막 싸우는 과정에서 뭐 세금도 가중하고 막 종교도 강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잔틴 제국과 사사왕조 억압 때문에 피리 정복 지역에서는 이슬람군을 해방자로 이제 인식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면서 세금도 많이 경감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슬람 하면 한 손에 이제 코란, 한 손에 칼이라고 할 만큼 이런 말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인식 자체가 이제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포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하드라고 해요. 지하드. 네. 원래 지하드라는 의미는 오행을 수행하다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확대돼서 지금 포교 전쟁, 전쟁이라는 성전의 의미죠. 지금은요. 자, 하여튼 성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강조했는데 이 성전을 강조해서 얘네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이 포교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은 총을 가게 된다. 천국은 시원한 그늘하늘 차가운 샘물과 신성한 가일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으면 이제 성전에 참가한 병사들의 용기와 사격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폭탄 테러하고 자살 테러 할 때도 이걸 되게 강조하죠. 이거 자주 울고 먹는 이 레파토리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제 또 승리로 획득한 전리품을 나눠가질 수 있다. 예. 이게 되게 현실적인 동기고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한 간용 정책. 그래서 포교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대했지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종교를 얘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 걸 인정해줘. 그래서 인두세나 토지세만 내면 다른 종교의 믿음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종교 그 세금을 덜 내려고 이슬람교를 뭐 전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강용 정책들이 오히려 또 이슬람교 호감을 사갖고 그 중동에 있었던 여러 이제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이
뭐냐면 요 이스라엘교를 또 수용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눈여볼 게 인두스거든요. 이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아랍인들이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이슬람교들이 이제 내는 종교 세금이었는데 이게 우마이야 왕조부터 이제 아바스 왕조가 넘어가면서 이 아랍인들도 뭐냐면 토지세를 내게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원래 유목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도시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토지도 이제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세를 이제 뭐냐면 그 아랍인들이 면제해 주는 거, 이슬람교들이 면제해 주는 게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내게 되고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아랍 그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를 구분할 수 있는 세금이 인두스야, 이 지지야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슬람 왕조가 정복지 사람들에게 이슬람교가 아닌 자신의 종교를 믿게 해주는 대신에 걷었던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인두스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슬람교가 되게 단순해. 그래서 유대인들과 조라스교가 이슬람교 개종에 용이했고요. 그래서 중동에 살고 있는 기독교 계통 유대인, 뭐 조라스교들이 이슬람 개종에 이제 되게 용이했다는 거, 많이 이슬람교 개종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도 있죠. 팔레스타인도 그 건너 계속 올라가면 그 조상이 유대인과 겹쳐요. 원래는 같은 어, 그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었던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원래는 이 이슬람교가 들어오니까 이슬람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그 어미만 같은 그 뿌리에 있는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팔레스타인이.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면 이제 서양사 개론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좀 볼게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는 장기에 걸쳐 이제 투쟁으로 이제 서로 지쳐 있었다. 시리아 유대인이나 이집트의 단성론자, 예, 들은 기독교 계통 그리스도교는 종교적 박해와 중세에 이제 뭐냐 시달리고 있었고 지배자 구체는 본래 없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들 이제 중동에 있었던 이제 기독교인들 주로 이제 정통 카톨릭에 보면 이제 이단인 애들이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또 여기 이스라엘교에 많이 또 전향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철저한 일신교적이었고 진출 지역이 로마교의 삼일제에서 반대로 아리우스파 또 세력 지역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 개종이 좀 있고 이거는 서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평등주의 원칙. 그러니까 알라 앞에서는 종족과 계급 차이가 없다. 이런 평등주의도 이제 있고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교육용을 통해서 보통 대상무역이 나가죠. 카라반이 나가고 이제 막 낙타 타고 여러 사람이 무역을 같이 하는 그런 걸 통해 부유 축적했고 자, 그리고 교육과 산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를 인정했다는 거. 이건 기독교와 좀 대비돼요. 기독교는 이제 영리활동, 특히 뭐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근데 마호메트 자체가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되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봐.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 경제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따른 경제 궁핍 자체가 왜냐면 이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먹고 살 사람이 없잖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탈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외부에 가서 풍요한 땅을 계속 공격을 해갖고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경제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교를 확장시킨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슬람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비옥한 경제지와 그 다음에 안정된 교육력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적 요인이죠. 아까 전에 설명한. 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는 대부분 사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굵직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전리품 획득이라는 현실적 동기와 함께 그런 종교적 신념도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시아파가 이제 분열됐던 계기가 있잖아요. 그 수리파하고 시아파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알리의 자식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그것 때문에 중요한데 그때 이제 그 후사인인가 그 두 번째 아들이 죽게 돼. 그래갖고 이제 이때 후세인, 예, 후세인이죠? 예, 후세인, 후사인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죽으면서 이제 이 후세인 지지자들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시아파를 만들거든요. 그때 그 수네파와 시아파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카르바라의 창극이에요. 예, 여기. 그래서 이 후세인이 죽게 되면서 결정을 계기가 됐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우마야 가문에 배출된 5대 칼리프 무아야가, 자, 이 5대 칼리프 이제 무아야가 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들에게 약속 어기고, 그 칼리프직을 자기 아들에게 넘긴, 예, 알리 다음에 얘한테 주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아들들한테. 자, 분노한 이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지지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반란 세력은 우마야 군대에게 카르바르,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잔인하게 몰살당했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알라의 추종자는 시아파라고 이제 뭐냐면 의미가 형성됐다. 아, 시아파는 이제 뭐 이렇게 분파라는 의미란 한데, 이건 좀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시아라는 것은 알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의미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시아파하고 지금 스니파가 이렇게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계기가 됐던 것이 카르바나 창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아랍인들 보면 후세인 그 말 쓰죠. 후세인. 자주 이제 쓰는 이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후세인.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아파하고 스니파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란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거든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세계 문화사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 갔어? 음. 네, 보통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코란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 설명을 금지해요. 네, 좀 원리주의적인 측면이 있어. 근데 이 수니파 같은 경우에 코란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랍 공동체로부터 계속 내려온 어떤 이제 간습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순화라고 하는데 이 순화를 같이 겉들이면서 해석을 해. 예, 좀 약간 이제 융통성 있죠? 융통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자, 수니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랍인들이 예전부터 쭉 내었던 이런 아라비아 사회 가능을 중시 여긴데 반해서 시아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거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죠. 왜냐면 얘들 입장 올 때는 주로 이란인들이 얘네들이 주로 믿고 있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사회와 완전 거리가 멀죠, 얘네들은. 자, 얘네는 최고 지도자 이만의 절대 신성시한다. 이 이만이라는 것은 원래 순위파에서는 존경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이스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없거든요. 목사나 뭐 신부 같은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존재가 있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만이라고 해. 이만. 근데 그런 의미야.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의미야. 그냥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만도 있죠. 이런 의미를 쓰긴 하지만 또 플러스 최고 존재로서의 이만이 있어. 그래서 이만을 이제 뭐냐면 몇 대까지 이제 볼 것이냐. 마호메트 사후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대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후세인 이후부터 쭉.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종파가 또 나눠져요. 시아파 안에서도. 예. 자,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뒤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주요 종파들 좀 설명하면 12대까지 인정하는 게 12인마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나 아샤리아까지 인정하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 12인마파가 주류 세력이야. 지금 시아파의 상당수가 다 12인마파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종파가 7인마파라고 하죠. 7인마파. 7인마파인데 이 인마파는 이제 저 실대 교주였던 샤비아 이스마일까지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걸 이스마일파라고 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5대까지만 인정하는 5대 5인마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이제 비주류고 얘네들이 이제 시아파의 주류예요. 12인마파까지. 자, 하여튼 이만에 대해서 이제 12인마파까지인데 여기 이만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시아파는 이만을 단순히 종교적 어떤 지도자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대신성시라는 후세인티를 계승하는 그런 사람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어디선까지 인정하냐에 따라서 뭐냐면 그게 또 종파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심화 교재에 이렇게 이제 수입파, 시합파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합파, 순위파는 이게 단순히 또 교리적 갈등도 있지만 또 국경 분쟁이나 존중, 언어 문제 등등등에서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 입장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계속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승입파하고 시합파 중간에 중간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주요 이제 왕조들이 쭉 있죠. 이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게요. 계속 이제 우마야 왕조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우마야 왕조는 강한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국 각지에 파견된 아랍인들이 그 지역의 지배층을 형성했다. 주로 이제 이 아랍인들은 이제 주로 도시에 많이 살아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으로 발달됐죠. 하지만 그 우마야 왕조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래는 이슬람교는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민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아랍인만 우대해서 아랍. 예. 그래서 이제 이 요때 이 아랍인들은 좀 오해가 생각한 셈이나 햄족 계통의 이제 아랍인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요때 아랍인들의 개념은 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원래 있는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얘네들만 우대했고 특히 이 그 아랍인 중에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을 더 우대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랍인들도 뭐냐면 차별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 이제 도표를 잠깐 보고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아랍인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이제 아랍인들은 그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아랍인들이 와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거주한 그 지배자들 얘기죠. 시아 아랍인들이 이제 주고 그 밑에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 같은 아랍인이지만 시아에 살지 않는 다른 아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얘들끼리 또 갈등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이슬람 세계 확대되면서 이란인들이 이 이슬람교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시아파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시아파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수니파를 많이 좀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시아파로 이제 바뀌죠. 얘네들이. 하여튼 얘네들은 이제 이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완이라고 해요. 무적위에서 개종된 그런 이란인들을 중심한 그런 이슬람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개종되지 않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이 팀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예들이 있는데 보통 이 노예들은 이슬람교를 믿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슬람교 율법에 보면 샬리아에 보면 이 노예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왜냐면 같은 이슬람교들끼리 노예를 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기독교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트루크인들이 처음에 노예도 팔려와서 이제 그 맘루크가 되잖아요. 노예 병사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뭐 그렇게 있고. 뭐 얘네들이야 어차피 이제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마와린이나 그다음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은 이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에게 불만을 맞을 수밖에 없이 차별 정책을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란인들이 불만이 많아 이란인들 그때 이제 아바스 가문이 이제 뭐냐면 있었는데 이 아바스 가문은 아랍인 계통의 왕조지만 비시아 아랍인들이고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그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순위파 가문이지만 또 선조가 시아파하고 또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란인들 중에 상당수가 시아파를 많이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융합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오마이야 왕조 말기 때 반오마이야 왕조의 전선이 이제 형성되고 그 구심점을 역할했던 가문이 이 아바스 가문이야. 아바스 가문. 그래서 이 아바스 가문이 이란인들의 도움을 받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마이야 왕조를 뒤엎죠. 뒤엎고 결국에는 이제 아바스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이 이단인들을 상당히 많이 등용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요중에 이단인 중에 이제 시아파 이단인들이 많아. 극단적인 시아파 이단. 그래서 이제 반기를 되지만 요건 좀 적절하게 이제 뭐냐면 또 탄압을 하고 이제 아바스 가문 자체가 수니파 계열이잖아요. 수니파. 그러니까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뭐냐 좀 단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집권한 후에는 시아파를 좀 쳐내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단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이때 이단인은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상당히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시아파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때부터 아바스 왕조 때부터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진정한 이슬람 왕 제국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에 재작년인가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 때부터 이 아랍인들의 개념이 확대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랍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족 개념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막에 가보면 길을 잘 험해잖아. 어떤 방향도 모르고. 근데 베두인족 같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 애들은 사막길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외부인들 볼 때 이게 좀 신기한 거야.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원래는 아랍이라고 불렸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가 통합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 아랍이라 불렸다가요. 나중에 아바스 왕조 때 들으면서 이 당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아랍어를 익혀. 왜냐면 그 코란이 아랍어로만 적혀 있다고 이제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를 익히는 거야. 그러면서 일상 그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를 익히면서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아랍인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랍이라는 개념이 아바스 왕조 때부터는 단순히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거기에다 이제 덤으로 이제 뭐냐면 뭐 아랍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죠. 물론 아랍인은 다 이슬람을 믿진 않지만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면 다 아랍이냐. 예. 근데 이게 주의할 거는 우리가 보통 아랍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중국어하고 좀 비슷해. 중국어 보면 뭐 되게 많잖아. 북경어도 있고 만달라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아랍어도 그 안에 되게 많아. 어. 그래서 그 보통 아랍인들끼리 만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랍어라고 하는 그 제2 외국어 시간에 배우는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에서 사용한 아랍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그 지역 뭐 저쪽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외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또 달라요. 같은 아랍어이지만 통역이 안 돼. 그래서 서로 뭐냐면 만나면 통역자가 필요한 거야. 이제 북경어 만달라고처럼. 다만 이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 아랍어를 익혔다는 것 뿐이에요. 아랍 글자나 이런 거 문자는 통역되는데 이게 말로는 되게 방언이 많기 때문에 뭐냐면 통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하여튼 이 아랍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그 아바스 왕조 때 확대됐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거 좀 볼게요. 그 아라비는 원래 아라비아 반도와 시리아 사막에 살던 유목민을 가리킨 말인데 이스라엘가 등장한 후 아랍인이 아라비아 반도와 시리아 사막 밖으로 정복 사업을 전개하면서 아랍인들 거주지가 확대됐다. 또 정복지 사람들 중에 이슬람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언어를 버리고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점차 새로운 아랍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아랍의 개념이 확대돼 나갔다. 특히 이게 정착된 것은 아바스 왕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자, 이에 이제 불만을 부르는 사람들이 시아파 손을 잡고 그냥 사회 분열을 일으켰다. 특히 이제 숫자가 많지만 정치 경제적인 아랍인 지배층보다 훨씬 열등이 되어 받았던 비아랍계 무슬림들. 특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란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이란이는 아직까지는 뭐 시아파와 수니파 정도 이렇게 있어. 앞에 이제 시아파가 이제 안제 들어간 건 나중에 얘기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아바스 왕 가문과 또 손을 잡았죠. 이 아바스 가문은 그 시아파 가문과 연결돼 있어. 시아파하고 수니파 가문이지만, 자 결국 반란이 일어나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왕조가 이제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돼 있어갖고, 이거 좀 더 약간 보충 설명할게요. 다른 교과서에. 예전에 09년 개정이나 뭐 07년 7차 그 교육과정 그 세계사 관련된 내용 보면 기타사 부분이 되게 많은데 많이 축소가 됐어. 그래서 좀 보충 자료 필요해. 기타사를 좀 제대로 아시려면 예전 교과서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09년 개정이 되게 잘 돼 있어. 기타사의 끝판왕이야, 완전히 여기는. 그런데 여기 이제 15년 개정 넘어가면서 기타사 부분이 많이 이제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할게 다른 교과서 내용을 보고. 자, 앞에서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번성했다고 했죠. 무하리 저기 뭐냐면 우마야 왕조 때, 물론 이때 아랍이라는 개념은 저쪽 아라비아 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되게 우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슬람 제국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랍 제국이라고 호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별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마할린들, 되게 이란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들은 같은 이슬람 교도지만 인도세를 원래 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세를 냈고, 그다음에 2분의 1 지조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처럼 토지세 같은 거 있죠. 물론 토지세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아랍인도 내긴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인두세를 부과했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마르 2세도 이제 이 당시 이걸 이제 알고 좀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확립됐고요. 영토를 몇 개 나눠 총독을 파견해 통치했고 아랍인들이 각지 이동해서 통치했다는 거. 그때 이제 아랍인들은 주로 도시를 중심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는 도시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인은 각자 이동해 지배층 형성하면서 전국제 아랍인 전사들 이주하여 군사적 지배 계급화됐고 그다음 역참대가 정비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사유와 징세제도 정비는 합해 통인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는 게 토지 사유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토지 사유가 잘 안 됐죠. 유목민들이니까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토지세를 안 냈어. 하나지는. 예. 근데 우마야 왕조 때 넘어가서 중국 때 넘어가서 이들도 토지세를 조금씩 부담을 하게 돼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관련된 기준이 나왔어. 그래서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가 이제 차별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인두스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하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슬람 교도인을 보고 인두스를 납부해야 돼. 인두스는 언제 폐지됐냐? 마하니 인두스는 나중에 아바스 왕조 때 폐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멸망 가정들은 아까쯤에 이제 이렇게 아랍 우월주의, 그러니까 남부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라크 계통의 아랍인들, 마하린, 시아파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아바스가가 이란이 시아파를 동원해서 멸망을 시켰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죠. 아바스 왕조와 이슬람 세계를 볼게요. 이 아바스 왕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아바스 왕조의 이제 포용 정책들, 그 아랍 그 우대 제도 폐지 같은 거 있죠. 모든 이슬람교를 평등하는 그 정책과 그 다음에 바그다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이게 재작년에 나왔죠. 바그다드 간의 그때 포용 정책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모든 이슬람교는 다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이슬람 왕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보통 이제 이 아바스 왕조를 중국에서는 대식국이라고 해요. 대식국. 대식국. 그래서 이제 8세기부터 해서 이제 13세기까지 이제 존재했던 왕조인데 중세 유럽에서 이제 이들을 또 사라산이라고 했죠. 사라산. 물론 이제 대식국이라든지 사회사는 보통 이제 저쪽 중동을 지역할 때 이제 대명사지만 그 당시에 이제 특별하게 그 당시에 아바스 왕조를 지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대에는 이제 뭐 그냥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칭하고 되는 이제 대명사로 바뀌긴 하지만 자, 이 아바스 왕조 앞에서 얘기했죠. 무슬림 간의 차별 폐지하고 그 당시 이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을 지향했다. 최초의 이슬람 제국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아랍인들의 특권을 없애고 그다음 모든 무슬림이 평등을 내세우며 조화로운 융합을 끼겠다 이렇게 했죠. 자, 뭐요 정도만 설명하고 이제 좀 말아요.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더 보충해 볼게요. 이게 설명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이런 아랍 우대 정책을 폐지했는데, 자, 이런 아랍 우대 정책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랍인들 특권을 폐지하고 요직에 이란인들 등용했죠. 그래서 이제 궁중의 친위대를 이란인과 맘누코 요때부터는 이제 투르크 민족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잡혀가지고
주로 이제 얘는 기마 민족이냐면 특히 이제 말을 되게 잘 다루죠. 그다음에 노예병사 뭐냐면 다뤘어요. 이걸 고용했는데 이 맘루크에. 근데 이 맘루크들이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이슬람교 개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출신은 노예병인데 실제로 자유인이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맘루크로 구성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금제도에서 아랍인과 비아랍인 간의 차별 폐지되고요. 그래서 비아랍인도 이제 인두스가 면제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인두스를 내야 됐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뭐냐? 자기가 이제 뭐냐면 이슬람 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인두세를 내야 되잖아. 예. 근데 인두세가 면제됐고, 자, 아랍인데 정복지 토지 세금도 부과했다는 거야. 이 정책들은 이제 이미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이제 했던 거고, 이런 것도 확대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랍인데 임의가 이제 굳어지게 되죠. 이때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살고 있는 인종적 이유보다는 문화적 개념을 전환했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으며 스스로 아랍인으로 자칭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이제 그 아랍인들 중에 이슬람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10% 정도.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죠. 그래서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셈족, 햄족 계통이고 뒤에 이제 이란인들은 아니에요. 이란인이나 투르크인들은 좀 아랍인 다르죠. 왜냐면 또 언어 자체가 좀 달라. 그래서 다른 그 중동지와 셈족, 햄족 계통은 같은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저쪽 이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인 이란인들과 투르크 계통인 이제 오스만 투르크 뭐 이런 나라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예, 그건 아랍인데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 하여튼 아랍권 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 아랍어, 그러니까 아까쯤에 아랍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전역에 건져서 오늘날 아랍권을 형성한 계기가 됐고 대개 셈족, 햄족 계통의 사람들이 아랍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게 결과는 이슬람 제국을 지향한 결과죠. 그래서 아랍, 시리아, 그다음 페르시아적 요소가 골고루 이제 융합되어 폭넓은 이슬람 문화를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랍 우위적인 어떤 정책의 폐지에서 이슬람 제국의 어떤 제국을 지향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아랍, 시리아, 페르시아적 요소가 골고루 융합된 폭넓은 이슬람 문화가 발전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범이슬람 제국의 지향한 결과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여기. 특히 수많은 그 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세워진 수도 바그다드는 이슬람 세계 각지에 온 학자들 모이면서 이슬람 과학은 10세기 최고 수준으로 자랑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바그다드가 나오는데 바그다드 위치는 이제 아시죠? 지금 이라크의 수도죠. 여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바그다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 뭐 간단하게 돼 있고 뭐 안 나와 있네. 예.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자료를 제가 이제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바그다드는 어, 이 이대 만수호 때 이대 칼리프 만수호 때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계획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 사마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는데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였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죠.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바그다드를 건설했고, 그래서 아랍계, 비아랍계 조합게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장안과 함께 동서 문화의 교류지고 교육의 중심지였다. 이게 이제 06년, 08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였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7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어, 천재교과서 잘 설명되는데 좀 볼게요. 자,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에 있는 교육로의 중심이었다. 바그다드를 건설한 칼리프 알 만수르가 말했듯이 이 도시는 세계 시장이었고 10세기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 도시였다. 자, 바그다드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기와 비단, 종이, 먹, 그다음에 인도에서 온 향신료와 엽로를 구할 수 있었다. 또 중앙아시아에 온 누비와 유리, 스칸다비아 반도에서 온 모피와 사냥용 매, 아프리카에서 온 상아, 황금, 노예가 넘쳐났다. 자, 원형으로 건설된 도시 바그다드를 세계와 단절된 벽으로 쌓인 이념의 한 조각이라고
모사한 건 매우 적절한 것이다. 자, 이 도시는 고대 아랍 작가들이 고중에 따라 건설되었다. 중앙에는 칼리프의 녹색, 녹색 돔을 가진 금빛나는 궁전이 있었다. 칼리프의 아들들은 첫 번째 원형에 살았다. 두 번째 원형에서는 전국에 각 부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원형이면 요게 두 번째 원형, 여기까지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날. 첫 번째 왕궁이 있었고 여기 어 그 뭐냐 간청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반 인간 거주지고요. 그래서 도시의 건축물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일 수 있는 예언자 후계자, 즉 칼리프에 근접할 수 있을수록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바그다드 관련된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바스 제국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면서 재상을 정점화 조직화된 관료군과 혁명군을 상기문을 개편하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칼리프의 전제 정치를 수행하는 수단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교과서를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한편 이 아바스 가문을 피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탈출한 우마이야 가문이 왕자가, 이때 이제 아바스 가문이 집권하면서 그 당시 우마이야 왕조의 사람들을 대규모 수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간신히 대규모 수총에서 이제 뭐냐면 벗어난 그 한 명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어디로 건너갔냐면 저쪽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건너갔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건너갔는데 이쪽으로 가고, 요 지역은 이미 우마야 왕조 때부터 이쪽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누구야 서프랑크족을 이제 몰아내고 여기를 우마야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넘어가서 요 지역을 장악하죠. 그래서 여기 코르도바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후 우마야 왕조를 세우게 돼요. 예, 후 우마야 왕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바스 가문에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탈출한 우마이야 강문의 왕자가 756년 지시 세력들을 모아서 코르도바, 예, 요 코르도바 중심 기억을 해주세요. 예, 여기다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의 중심지죠. 또한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건설했다. 후 우마이야 왕조는 농업 생산이 늘리고 상업과 교육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경제 발전이 심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문화의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비잔틴, 그리스 문화가 한데 어울려지면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육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코르도바는 그 당시 서방 이슬람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이 코르도바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칼리프를 서칼리프라고 하죠. 칼리프. 그리고 한때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슬람화시키죠. 이슬람시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이제 이슬람에 대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쪽 이베리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르베르인이라고 해요. 베르베르인. 이 베르베르인들은 지금 오늘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쪽. 이쪽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얘네들도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 후 우마야 왕조와 이제 또 지역에 원래 살았던 이렇게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됐다. 이 베르베르인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압둘라 3세 때 제일 전성기를, 압둘라마 3세 때 제일 전성기를 누렸다. 이들은 강계 기술 도입해서 농업 생산을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중해 무역도 장악하고 농사를 되게 잘 지었던 그 민족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아시아에 익힌 강계 기술 도입해서 메마른 땅도 이제 뭐냐 비옥하게 만들고, 가이나 뭐 사탕수수, 모카도 이제 뭐냐면 경작을 했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과 교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문화도 상당히 뛰어난데 이걸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는 많이 생각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가 혼합돼서 수준 높은 문화를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코르도바나 뭐 이렇게 곳곳에서 그 당시에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뭐 알카자르 궁정도 있고 베슈크타 모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그 서양사하고 연결됐지만 그리스 철학과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있고요.
기독교의 또 종교 자유를 인정했고 유대인과 기독교의 학문적 예술 활동에 종사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교류가 많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 그리스 철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이라든지 발달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요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또 제지술 같은 것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도부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할 때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를 그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도 많이 해. 이 사람들 통해 라틴어를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후 옥마야 왕조 이후에도 그걸 계승한 여러 왕조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앞에 서양사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공격을 받고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멸망을 대부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마야 왕조를 계승한 그 나라지 왕조의 이제 수도 그랜나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결국에 여기를 이제 점령하면서 재정복 운동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랜나드는 이제 여기 끝에 있죠. 여기, 예,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스페인이 이 그레나드 왕조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 지원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강제 개종을 요구하니까 어때 유대인들이 도망갔죠. 저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개 왕국에는 한 개 종교를 내세우고 그 이슬람을 탄압을 했어. 어. 예전에 이제 이슬람 애들은 이제 포용을 했는데 거꾸로 여기 기독교 왕국 탄압을 하니까 그 이 베르베르인들이 그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도 대부분 북아프리카로 돌아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이들이 뭐냐 뛰어난 그 나는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렇게 이제 좀 포용을 했으면 유대인하고 그 당시 이제 베르베르인 같은 이슬람교를 포용했으면 좀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그게 좀 아쉽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 후 우마야 왕조를 비롯한 그 당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런 이슬람 제국들이었던 그 의를 보면 자 이슬람 문화, 비잔틴 문화, 그리스 문화를 뭐냐면 결합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를 유럽 전파에 크게 전파에 공헌시켰다. 그리고 뒤에 이제 유럽에는 12세기 르네상스나 이게 이제 다 이제 뭐냐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것들을 등등 해가지고 넘어오면서 이제 발달한 거죠. 그다음 이베리아 반도의 건축과 장식에도 영향을 줬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그게 나왔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 아쉽게도. 그래서 1476번하고 그다음에 1477번 예전 교과서요. 이게 개정 세계에서는 09년 개정 교과서예요. 그래서 제가 09년 개정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도 자세히 돼 있어.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파냐 기독교 세력이 랭키, 랭코키스탄 그러니까 국토해방운동, 재정복 운동이죠. 걸려서 토렌드 요것도 도시 좀 알아두셔야겠죠. 요거 예전 기준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야. 폴란드를 비롯한 이슬람 문화 중심지를 정복하면서 아랍어판, 그리스, 로마, 고전어, 라틴어를 번역하는 등 고전 문화의 부흥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슬람 통치자들은 기독교 신민들의 강요를, 이때 이슬람교 통치자는 그 당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교 통치자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시민들의 강요를 베풀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상당수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성공과 정복에 영향을 받아 개종했고 이슬람교의 미술과 건축 양식은 이슬람 세력이 물려난 뒤에도 이베리아 반도의 건축과 장식에 영향을 주었다. 에스파냐의 톨렌토 같은 학문의 중심지에는 오스만과 유대인들의 과학과 철학을 활용하려는 학자들이 유럽 전역에 모여들었고 그 결과 유럽인들은 12세기 르네상스에 자극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문화적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쭉 보시면 돼. 거기에 이제 이슬람 그 이베리 반도에 나와 있는 이슬람 유적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아람브란 궁전이죠. 아람브란 궁전. 네, 되게 유명하죠. 어, 그래서 그레나다에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자, 9세기 이후에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분열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
세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지방의 세력들이 등장해. 이거 보통 에밀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셀주크 트루크의 압력. 결국에 셀주크 트루크의 어떤 정치적 보호를 받게 되죠. 네, 등등. 자, 이렇게 약화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몽골 위에서 이제 멸망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3세기, 11세기 때 셀주크 투르크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바스 왕조에서 이제 이렇게 10세기, 9세기에서 이제 10세기로 넘어가면서 분열 시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략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뒤에 다른 교과서 있는데 여기는 좀 여기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제 쇠퇴한 과정에서 이게 이제 세계 왕조로 분열이 돼요. 여러 왕조도 있고 하여튼 크게 세 개 왕조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왕조로 분열되는데 그래서 세 명의 칼리프가 등장하죠. 세 명의 칼리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아바스 왕족의 동 칼리프가 있고 그다음에 파티마 왕조가 있고요. 이 중 칼리프라고 있고 이쪽에 이제 우마이드 왕조가 이제 서 칼리프라고요. 그 외에도 칼리프라고 칭하지 않지만 이란 계통의 왕조가 있었어. 샤만 왕조하고 부하이 왕조. 이게 이제 이란 계통의 시아파 왕조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있고 요거는 시아파 왕조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 조금 약간 언급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교회에서 나와 있지 않는 파티마 왕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파티마 왕조.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이제 여러 이제 이슬람교가 전파되게 되는데 이 파티마 왕조를 좀 볼게요. 파티마 왕조는 이 카이로를 수도하고 이집트에서 이제 건국을 했다는데 이집트는 티니지에서 건국했어요. 예. 티니지에서 건국했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이제 수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칼리프에 칭호했다. 칼리프를 칭호했다.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얘네들 왕조는 특이하게 시아파야. 시아파. 시아파인데 시아파도 이제 크게 12 이마파하고 이마파하고 7 이마파로 나눴다고 했잖아. 근데 주류인 시 이마파가 아니라 7 이마파 이스마일파야. 그러니까 시아파 안에서도 소수파죠. 얘네들이. 그래서 시리아 북부 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했고 십자군의 지속적 공격으로 쇠퇴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유명한 그 쿠르드 족 출신의 살라딘에게 멸망하죠. 이게 아유브 왕조라고 하죠. 그 후에 이제 파티마 왕조를 계승한 북아프리카 왕조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등장이 아유브 왕조인데 수니파인 살라딘이 있어. 앞에 시아파 왕조였지만 얘는 수니파예요.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3차 십자군 전쟁 운동을 유발했죠. 요거는 이제 서양사로 좀 더 유명하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브 왕조를 계승하는 왕조가 13세기 때 그 맘루크 왕조야. 이게 딱 보니까 이제 노예 병사 출신 맘루크 출신이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브 왕조를 멸망시키고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시리아에서 몽골군을 격퇴시켰어. 이게 상당하죠. 매번 이제 몽골군에 의해서 이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휩쓸고 맨날 두들겨 맞았는데 이 시아 지역에서 이제 몽골군을 격퇴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전투가 하냐? 아인자르트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몽골군이 더 이상 그 메카 메디나 쪽이나 뭐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해. 그래서 하여튼 이 메카 메디나를 보호를 했다. 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맘루크 왕조에서 누굴 보호하고 있었냐면 칼리프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예, 칼리프. 그래서 이제 그 칼리프를 보호했는데 이 칼리프가 나중에 이제 맘루크 왕조가 누구한테 멸망하면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해요. 그래서 칼리프의 지위를 오스만 투르크한테 넘겨주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이 향상되고 지중해 인도양 무역에 이익을 독점했고 이때 그 카이로는 맘루크 왕조의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수니파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란 지역 같은 게 대표적인 왕조 사만 왕조, 부하이 왕조 이런 왕조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 부하이 왕조 같은 경우는 아바스 왕조 장악을 했어요. 게다가 물론 이제 다시 셀주쿠트한테 쫓겨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왕조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제가 이제 살라딘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이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이브 왕조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십자군 전쟁하고 관련된 사람이죠. 십자군 전쟁하고 3차 십자군 전쟁하고 관련된
사람이고, 또 읽어보면 서양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보죠. 셀주크 투르크를 보죠. 셀주크 투르크. 자, 이 투르크족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 보기 전에 이 투르크족도 왜 등장했냐 갑자기 중동 역사에 그걸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잠깐 이제 보면 자, 이 투르크족들은 원래는 앞에서 말한 그 몽골 평원에 살았던 민족들이죠. 근데 9세기 때 이제 서진을 하면서 이 투르키스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투르키스탄, 스탄자라는 것은 투르크의 땅이라는 뜻이죠. 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이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이슬람교를 이제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뭐 좋게 좋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 앞에 아바스 왕조의 각 지방 장관들이 있었잖아. 이게 에미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 투르크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병성을 만들죠. 이게 맘루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군사를 양성을 했고 이들 가정에서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해방된 투르크 용병들이 이제 이슬람 왕조를 건설했다. 그래서 카란, 뭐 가지니, 셀주크, 맘루크, 그다음에 우스만 다 이 투르크 계통의 왕조야. 그래서 중동 지역의 나중에 후반부 때 이제 이슬람 패권들은 이 투르크족에 의해서 뭐냐 장악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점령 후에 이스라엘의 일부 이제 투르크인들이 몽골인을 동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몽골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면 이제 이란국의 몽골인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몽골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몽골인이 아니라 이미 투르크화된 몽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투르크화된 몽골. 피가 많이 섞였어 문화주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 투르크족 중에 제일 이제 뭐냐면 먼저 등장했던 민족이 셀주크 투르크죠. 셀주크 투르크. 그래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고 근데 여기 셀주크 투르크의 이제 그게 이쪽이죠.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중동을 장악했고 그다음에 바그다드에 입성을 해갖고 술탄의 지위를 받고 그 뭐냐 아바스 왕조를 보호를 해줬죠. 그다음에 요 아바스 왕조를 평상시 괴롭혔던 이제 사마 왕조 부하이 왕조도 그 뭐냐면 그 타도하고요. 그래서 이제 슐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 이때부터 이제 슐탄은 이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그다음에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의미가 이제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셀주크 투르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셀주크 투르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셀주크 투르크는 아름스담, 그의 아들 마리크 샤때 이제 정성기를 맞이했다. 마리크 샤는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등을 포함해 대제국을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재상이었던 닌제 알 무크의 개혁 정책을 실시해서 재상이 셀주크 기반을 마련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상이었던 닌제 아무르크의 노력으로 정치 군사적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파티마 왕조를 이집트 본래 영토로 추출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파티마 왕조가 이제 여기까지 다 장악했는데 이쪽까지 밀어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1세기 이거 셀주크 왕조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공격해서 비잔티움 황제 로마노스 디오키도포를 사로잡기로 했다. 잘 나갔죠,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최대 정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파티마 왕조, 이게 파티마 아니야. 셀주크 투르크의 이제 수도가 코니아였어요. 코니아. 예. 그래서 이 코니아였는데 원래 터키에 있는 이제 있던 그 고통의 요지죠. 코니아인데 이게 이제 코니아에서 그 소크베구가 바그다 그 코니아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도를 또 내일로 옮겼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메르브로 이렇게 옮기네요. 왔다 갔다 해요, 수도가. 예. 자, 뭐 하여튼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셀주크 투르크는 1055년에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아바스 왕조 칼리포트 슐탄의 칭호를 받게 되죠. 슐탄. 그래서 슐탄이라는 것은 통치자 권위를 뜻하는 말로 이슬람 세계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그 이후 비잔틴 제국의 군대를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진출한 셀주크 투르크는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동쪽부터 텐센 산맥, 그 다음에 서쪽을 지중해 있는 대제국을 이뤘다. 그러나 이제 쇠퇴의 원인들이 쭉 나오는데 십자군 전쟁이 장기화되고 제국이 여러 공국으로 분열됐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인과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미 이제 십자군 전쟁 이전부터 제국이 분열돼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지방 장관들이라 부르는 사람들로 의해서 이제 분열됐거든요. 예, 에밀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 장관들에 의해서 분열돼 있었어. 그 당시에.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요쪽 지역 있죠. 요쪽 지역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룸셀주크 투르크라고 하죠. 셀주크 투르크. 십자군 전쟁에 이제 직접적으로 유발됐던 이 룸셀주크 투르크도 셀주크 투르크 본국이 이제 지배했던 국가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여기 에미란 지방 장관들이 이제 지배했던 국가예요. 이건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이런 제국이 여러 공국 분열된 틈을 타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에 이제 대응하지 못한 십자군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같은 거 뺏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쇠퇴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어, 그 몽골에 침해받죠. 훌라구 이렇게 침해받으면서 훌라구가 이제 침입해 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셀주크 투르크가 망하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하에 있었던 이 아바스 왕조도 멸망을 해요. 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이란국으로 넘어가죠. 이란국 네, 훌라구 울루스 그리고 이제 요 눈셀주크 투르크 지역도 이제 이 이란국의 영향력이 있다가 결국엔 여기도 망해요. 네. 그러니까 눈셀주크 투르크 망한 다음에 그 자녀 세력들 있죠. 이 자녀 세력들을 통합해서 등장한 세력들이 오스만 투르크야.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어떤 그 수능 강사분은 어,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셀주크 투르크와 그 아바스 왕조는 이미 몽골족에 멸망했고 그를 이제 계승한 제국이었던 сел주크 투르크도 오랫동안 몽골에 간섭을 받다가 몽골족에 멸망을 해요. 멸망할 때 그때 이제 그 룸셀주크투의 자녀 세력도 다시 통합해서 등장한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한편 몽골 제국이 1258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바그다드를 함락하면서 여기 아바스 왕조를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이란국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란국하고 그 중간에 역사가 이제 좀 빠먹고 있어. 이란국하고 티모르 제국 있죠. 그래서 저게 역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좀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슬람 학사에 기여한 투르크인들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티모르 왕조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짧아. 그래서 다른 교과서 좀 할게요. 자, 몽골 총원위의 돌굴 제국과 위구르 제국을 세웠던 투르크인들은 탈라스 전투 이후 대구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자, 이들은 투르크의 땅 중앙아시아 이슬람을 전파했고 그 일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서아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자, 이들이 건설한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는 소아시아와 발칸 지역까지 이슬람을 확산시켰고 중앙아시아에서 북인도에 진출한 또 다른 투르크인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있지만 이제 가지니조나 뭐 이런 족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 델리 슐타 왕조나 그런 왕조를 세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투르크 인도 계통이야. 그래서 인도에 이슬람을 전파했다. 이거 예전에 얘기했죠. 예. 고도 왕조, 가지니 왕조, 델리 슐타 왕조 다 투르크 계통의 왕조들이에요. 인도사 할 때. 14세기 초에 중앙아시아의 서아시아에 이르는 티무르 왕조를 건설한 티무르는 16세기 인도의 무굴 제국을 건설한 바브르도 모두 다 투르크 계통의 후손이야. 예. 얘네들 자칭 뭐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르크 혈통을 보고 있어요. 예. 거기에 약간 몽골족 피가 좀 약간 섞였겠죠. 그 정도. 왜냐면 몽골족들이 나중에 이제 투르크화되고 실제로 거의 투르크인은 돼야 투르크인화 되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티모노 왕조는 여기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 볼게요. 티모노는 1370년에 사마르칸트의 수를 정하고 텐소, 텐소사니아를 지배를 한 차카타이 왕국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 티모노는 투르키스탄, 러시아, 이란,
카프카스의 원정을 나섰다. 그러니까 티모 원종은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화를 재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지만 1405년에 티모가 죽자 후계자 자리를 두고 네 아들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제국이 분열되고 말았다. 자, 티모노 제국과 관련된 내용은 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87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란국 관련된 내용과 티모노 제국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